이걸 많이 보조금을 철회해버려가지고 이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설비 투자 멈춰버리면은 해당 주의 그 상하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 이창환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저희 이제 빅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녹화 날짜가 11월 7일 목요일이고요. 네.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 트럼프 2.0의 시대를 맞아서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첫 번째 금투세 이슈 말씀드렸고,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이제 폐지를 결정을 했지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될 거라서 아마 똑같이 이제 결정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는 수순은 12월 2일 정도는 돼야 될 거고 11월 중순에서 이제 12월 2일 이때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에 시장 예상은 이제 3년 유예 정도로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그 야당에서 집회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폐지로 빨리 그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한 것 같고, 그 또 하나가 지금 상법 개정이랑 연계해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왜냐면은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거고, 또 이제 향후에 또 이제 그 진성기 의원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다시 제2법까지 얘기를 한 상태라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상태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첫 번째는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그 뒤끝이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은 분명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걸로 봐야 되긴 하는데 그 당선 당일날 그 당선 확정되는 그 당일날 상황을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박빙의 싸움이 초박빙이라고 이제 뭐 역사적인 초박빙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은 거의 압승을 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레이브 그 수입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그 IRA법에 대한 폐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좀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잠재 리스크 해소다, 요 주제인데, 그 이유가 요건 이제 그 KB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리포트가 이제 그 대선이 결정되기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도 한번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지금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는 이제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 해소를 해석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IRA법 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IRA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들 존재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 공화당 의원 중에서 그 IRA법 폐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이 표시된 그림들을 보면은 배터리 3사의 주요 미국 내 공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있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공장도 있고, 단독 공장도 있고. 그래서 뭐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의 이제 독자 공장 또는 이제 조인트 벤처 공장들을 표시한 지역이에요. 다 공화당 밭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에 지지했던 그 표시한 거고, 요게 이번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경합들을 다 수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위치한 지역들 전부 다 공화당 지역입니다. 지금 미시간까지도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이야 전부 다. 보시면 애리조나, 그 테네시주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조지아주는 뭐 당연히 그렇죠. 인디아나주 마찬가지고, 그리고 켄터키, 그러니까 켄터키인데 테네시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시간주, 오하이오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화당 우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발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포함된 상하원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을 차지해서 현재까지 52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안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드렸죠. 몇 석 있어야 된다고요? 60석. 맞아요. 네. 60석인데 그 하원 같은 경우 다수당이 그 다수석 이석이 218석이에요. 네네네. 근데 현재까지 200 그러니까 10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그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일단 예상하는 게 한 221석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다수당에서 3석 정도 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하원 그 뭐냐 공화당 의원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18명.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의원들이 반대만 하면은 다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3명, 4명만 반대해도 아래법은 폐지를 못 해요. 네. 상원이. 그리고 그러면 일단 그 하원 자체에서 이제 그 법안을 통과가 자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줘야 되는데 하원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18석 이상의 충분한 압도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거를 이제 폐지로 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통과해도 상원에서 60석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필리버스터는 그냥 가서 끊기지만 않으면 되고 교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 실제로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의원이 요리책만 읽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네. 봤어요. 요리책 읽는 네, 거. 그것도 내가 좀 힘들면은 다른 의원이 와가지고 네, 시켜서 이렇게 연결해 대신 읽고. 끊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막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원 60석이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하원이 그러면 아까 218석이면은 적어도 226석 이상이 돼야죠. 아니다. 232석. 네. 236석이 되죠. 그렇죠? 36석. 236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남은 게 12석 남았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너무 압도적으로 하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막기는 그 폐지로 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를 지지해서 거의 뭐 2천억을 썼던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자료를 만들어 본 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네, 나오네요. 네, 이거 새로운 스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랑 ESS 쪽 이쪽 그 배터리 쪽 시장에서 테슬라가 대부분의 캐시카우를 벌기 때문에 이를 이제 어떤 그 전기차 산업 자체를 망치기는 어려운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소개됐죠 EPA 규정. EPA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 이거 완화할 수 있다. 아니 뭐 폐지한다던가. 그리고 IRA법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촉수한다거나 폐지한 거나 뭐 AMPC 폐기한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여기 ACC2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저기 있잖아요. 그 GV 그 법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공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무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제 벌금을 무는데 이게 이제 요 2가 ACC2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년까지는 요 한 크레딧당 벌금이 $5,000예요. 네. 근데 26년부터 $20,000라고요. 그러면 한 크레딧당 그 차 한 대당 차 한 대 값에 버금가는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네. 3년까지는 유예를 해주다가 3년째 되는 애는 그걸 다 채워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이거 또 민사 고발 당합니다. 민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가혹한 그 법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그 주법안이라서 이거 폐지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은 아마 그 연비 규정 정도를 좀 완화할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AMPC는 못 건드려요. 왜냐면 상원 다 건드리게 그러니까 그러면 AMPC 받는 기업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AMPC 받는 기업이 어디냐면 배터리 업체 그리고 전액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줄일까봐 그게 제일 네. 걱정이라서. 그 IRA법에는 그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네. 그 $7,500 있잖아요. 네. 거기 또 그 연방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주정부에서 또 주는 게 있어요. 주정부 주는 건 못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연방정부 $7,500 안 주더라도 주정부에서 $7,500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두 개 합치면 그게 그렇게 15,000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에 따라서 주에 주는 거는 그럼 그렇게 못할 것이고 AMPC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AMPC 최종 가이드라인이 그래 빨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지금 집행하려고 IRA법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지금 하는 하고 상태라서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혹시 그 정권을 잡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소진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게 그 글로벌 이코노미 그 뉴스에 이제 6일자 어제 나온 뉴스죠. 요게 보면은 그 IRA
칩스법 쉽게 안 뒤집힌다. 네. 관세는 변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무역협회 소속연구원 하나름 연구원이 그러니까 아래법이라든가 칩스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조금을 공화당 지지세 강한 러스트벨트에서 러스트벨트.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보조금을 철회해버려 가지고 이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설비 투자 멈춰버리면은 해당 주의 그 상하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제 이런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훨씬 더 시장이 커졌고 수소 이런 재생에너지가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1기 때와 달리 이런 탄소 경제, 탄소 국경 제도 같은 이런 친환경 주제는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뭔가 아래법을 폐기를 시도를 하고 후퇴하는 것도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을 거다. 네. 쉽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아래법 폐기하면 어떻게? 떨어져요. 그게 이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저라든가 뭐 박순영 작가님이라든가 선생님 소장이 이제 2차전 쪽에서 이제 모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이게 이제 트럼프가 되더라도 아래법 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말을 좀 영향이 없도록 좀 위신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주가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노무라가 이제 24일 날인가 며칠 전에 4일인가? 4일은 에코프로비에 매수 리포트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29만 원에서 24만 원 떨어뜨렸는데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로 상향시켰다가 오늘 다시 중립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대선 결과 나오다 보니까 중립으로 바꾼 것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무장 공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공매도를 다 소급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신규 대차는 다 3개월 만기가 생기는 거고 그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다시 이제 연장을 하려면은 이제는 다시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거죠. 무제한이 안 된다. 네, 앞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목적도 이제 넣어야 되고, 근데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전체적인 무채 공매도 시스템 내년 3월 31일에 이제 되니까 아마 요 기간 안에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거든요. 이제 그 전에 최대한 눌러놔서 상환을 사람들이 이제 겁먹을 빨리 팔아야 이럴 때 좀 눌러놓고 팔아야 밑에서 커버를 하죠. 에코프로엠 두 종목만 공매도 연구가 1조 3천억에 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랑 LG 에너지솔루션도 거의 포스코 퓨처엠도 8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환시키려면 조용히 밑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최대한 눌러놔요. 더 눌러놔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좀 그대로 반영된 거라서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아래법 폐지 못하고 보조금도 전기차 맨데이트 규정 이런 것도 폐지하지 못하면 우려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뭐 겁을 먹고 팔고 이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시그널 하나가 오늘 거래대금이 장 막판에 7조 1천억 원 나왔어요. 네. 최근에 어저께 금투세가 폐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14조 밑에 있었거든요. 네. 14조 내외 왔다 갔다. 제가 전에 거래대금 한 16조, 10월 10일까지가 거래대금이 하루에 16조 이상이었어요. 그래도 16조 중반 정도는 됐는데 최근에 갑자기 14조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대금이 거의 코스닥은 4조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네. 근데 오늘 1시 반쯤 됐는데 13조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느네? 무슨 얘기냐면 금투세를 폐지 결정을 하니까 당장은 수급이 막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이없이 너무 떨어지니까 바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17조 1천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바닥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겁먹고 주식을 팔 단계가 아니라 사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요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국제 표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친환경 정책 자체가 다 글로벌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에요. 글로벌 업체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은 이미 여기 그래프인데 2015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지난 9년간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시설에 총 1880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쭉 그래프인데 여기가 집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랩법이 발효된 이후에 1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61%가 이 기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랩법이 그만큼 미국의 그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그 투자를 굉장히 늘린 그 전기차 산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바로 다 매몰 비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걸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 없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 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조건 전기차 외에는 안 돼요. 내연기관차에서는 자율주행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차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를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거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그 연도별로 요 그 나라들이 이제 그 탄소 중립 그 전기차 100% 그 친환경차를 100% 도입을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차를 완전 판매 금지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인 거고 네덜란드가 2030년, 영국이 2035년 이게 30년에서 35년으로 좀 밀려난 거고 이유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입니다. 이 법안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린 적 있었어요. 이 법안에 그 핏포 55 그 법안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중국도 35년, 우리나라 35년, 일본 35, 미국도 35년. 이건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연기관 판매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내연기관차 도심 운행 금지가 되는 거죠. 신차 등록도 중단이 이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제 2035년, 프랑스 40년, 스페인 40년, 싱가포르 40년 다 내연기관 판매 금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나라별 좀 있는데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이미 신차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신차 그 전기차 보급률이 90% 넘어요. 여기는 EV 선박까지 있어요. 선박도 다 전기 선박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 다음에는 지금은 ESS지만은 EV 선박 시장도 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갇혀 있는 해안이기 때문에 그 해양 오염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 지중해에서 다니는 선박들은 다 EV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요게 KB 거랑 이제 IBK 거 제가 각각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우디, 도요타, 뭐 현대기아, 폭스바겐, GM, BMW, 볼보 등도 해서 이런 그 전기차 그 전동화 그 시대 그 목표 시점을 아우디는 2026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33년에는 전기차 생산 내연기관차 생산 전면 중단도 보고 있고 현대기아 차는 이제 2027년까지 연간 그 전기차 84만 대 판매 목표하고 있고 도요타가 요거를 좀 늦추려고 또 오늘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전 모델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그 생산을 지금 축소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2030년까지 모든 신차 전기차 생산하는 거를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다시 전동화 전력을 잡아야 돼요. 네. 여기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세대별 구분을 쫙 보면은 아마 지금 나오는 차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내년부터 이런 차가 나오는 거예요. 4세대가 나오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1세대는 1세대, 2세대까지만 1세대 특히 그 전만 해도 거의 그 내연기관차 기반에다가 거기다 배터리만 집어넣은 형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정도 와서야 이제 플랫폼에 그 전기차 플랫폼에 이제 그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나오긴 있는데 25년부터는 차세대 플랫폼에서 전기차들이 나오고 주행거리도 월등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실리콘 기재도 들어가게 돼서 주행거리, 뭐 충전이라든가 니켈 함량 높아지면서 그 충전 속도도 앞으로 충전 속도가 실리콘 기재 들어가 충전 속도, 주행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싸고 좋은 전기차들이 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시대가 와서 25년도부터가 일단은 차들이 대량 나오고 그러면 그 판매들이 되면서 성장하는 건 26년도가 되겠죠. 원래는 이제 24년도, 25년도에 차가 대거 나와가지고 25년도부터 본격 성장이 나와서 24년도에 반영되는 걸 그림을 그렸는데 전기차 캐즘이 이런 현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대체로 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일정들이 다 밀렸어요. 전부 다. 네. 대체로 원래 23년 말부터 했던 것들이 24년도로 넘어갔고 24년도 생산하려고 했던 것들이 25년 넘어갔고 대체로 그 지금 캐즘 구간만큼 1년 반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추 그 정도 비슷하게 밀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그 포인트 그 기간도 좀 이렇게 그밖에 좀 뒤로 좀 밀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완성차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대거 전기차도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데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뭐 EV, 그 현대제기하는 캐스퍼랑 EV3 그리고 이거 르노도 있죠. 르노 R5, 테슬라는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모델 2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현대기아 또 아이오닉 3도 나오고 EV4 그리고 이제 코나 EV도 신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저가 모델도 대거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볼륨 모델이 앞으로 될 거죠. 많이 팔리는 모델.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기아에서 그 PV5로 기반하는 그 캠핑카 보셨어요? 못 봤어요. PV5? 네, PV5로 활용한 그 캠핑카 랑 그리고 이제 EV9을 이제 그 변형해가지고 캠핑카를 이제 그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PV5 가지고 만든 거고 EV9 가지고도 캠핑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 기존의 차를 가지고 약간의 입히기를 했는데도 일단 디자인이 끝내주고 그리고 안에 저 캠핑카 전용이다 보니까 넓고 아마 이런 게 미국에 나오게 되면 아마 시장 다 볼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또 캠핑카 많이 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캠핑카를 개조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캠핑을 위한 카.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PV5를 가지고서 이런 캠핑카 이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들을 앞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것도 이제 KB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자율주행이다.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뭐 로보택시도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여기 안에 이제 그 레벨 1, 2 해서 라이다라든가 이런 센서 막 들어가잖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무거워져요. 근데 이걸 내연기관에서는 다 그만큼 전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관심 있는 분들은 전기차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전기차 그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보는 입장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거긴 전기차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아직은 전기차 안 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타본 사람들은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료가 그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테슬라가 제일 적게 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자료가 보면은 여기 그 텔레그램에서 갖고 온 건데, 이 텔레그램 갖고 온 건데 쭉 길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밑에 안에 뭐 포르쉐라든가 그런 슈퍼카들 있잖아요. 그런 카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네. 돈 없으면 못 하는 거. 관리비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전기차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그 현재 지금 그러네요. 네, 완전 적게 들어요. 리즈너블하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 좀 비교를 한 거고 연간 운영비 그를 비교한 거죠. 그리고 그 만족도에 관해서도 그 일단 탄 사람들 50% 이상이 이렇게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죠. 만족하는 편.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요것만 합쳐도 90.6% 정도 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90%는 만족을 타본 사람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 타본 사람들은 안 타. 그런데 타본 사람들은 다시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다 뭐 이쪽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다 돌아가지 않아. 이런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좀 안 좋은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벤츠 그 파라시스 배터리 탄 거 그런 거 타게 되면은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 실제로 제 그 아시는 분 랭커분 어머니가 이번에 그 벤츠 그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 파라시스 배터리 화재난 그 모델 같은 모델을 갖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전기차 한장 얘기하는데 전기차 타도 별 좋은 것도 모르겠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알고 보니 그 모델. 조심하셔야겠어요. 뒤에 타면 멀미 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딱 좋은 차는 아니다. 왜냐면 벤츠는 왜 비싸냐면 자기네 거가 없어서 그래요. 배터리도 자기네 거 아니지. 사와야 되니까. 네, 그 안에 그런 전기차 들어간 플랫폼이라 이런 것도 다 자기네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사다 쓰니까 비싼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어야지 싼데 그래서 좀 가격 경쟁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비싼 게 아니에요.